유난히 추운 계절이 더 오싹해진 건 예비 부부에게 날아든 섬뜩한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내내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고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누군가 예비 신부 윤지 씨에게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보낸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안녕? 저란 말이야. 오늘 제 이상차게 이 사진을 보내서 안녕이라고 하는 거야. 외출할 때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었네? 오늘은 어디 가네? 뭐 몇 시에 뭐 택시를 타고 몇 시에 어디를 가네? 윤지 씨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스토커. 저희 어머니한테도 문자를 계속 하고 어머니한테? 제 친구 친구한테도? 네.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그거를 몰랐어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낸 건지 윤지 씨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접근을 한 겁니다. 벌써 한 달째 윤지 씨 주변을 맴도는 스토커는 어떤 사람일까?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뭐 변호사요? 스토커가 다름 아닌 변호사랍니다. 이분을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을 반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들어서 알아봐 주실 수 있냐 하셔가지고 학원에 같이 일했던 언니가 이라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됐어. 그녀는 참으로 일처리가 빨랐습니다. 어머님 사업자 번호랑 신분증이랑 핸드폰이랑 어머님 본인을 확인하겠다면서 인감도장을 가져와 달라 했어요. 그게 왜 필요한가요 물어보니까 신청을 하려면 본인 확인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가게 일로 바쁜 예비 시어머니 대신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전달하고 대출금 변제 업무를 의뢰한 윤지 씨.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무슨 서류를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어느 날 집에 오라고 하셔갖고 물어보니까 이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이 막 받아져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민수 씨 어머니 명의로 4천만 원의 대출이 이뤄진 겁니다.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박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서류를 들고 사라진 뒤 지금까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답니다. 기막힌 점은 더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변호사도 아니고 변호사 협회에 검색했는데 안 나와요. 대출금과 수임료 명목의 돈을 챙기고 변호사를 사칭한 박 씨를 결국 경찰에 신고한 두 사람. 스토킹이 시작된 건 그 뒤부터였습니다. 고소 취하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계속 점점 과해지는 문자를 하고 있죠. 엄청 그 고소 취하해달라는 말 그거에 엄청 매몰돼 있어요. 우린 윤지 씨에게 박 씨를 소개해준 영어학원 동료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 네네네 씨가 사기를 당했다고 변호사한테. 그래서 저한테 제보를 지가 제보했다고? 인터뷰도 하셨어요. 대박이다. 근데 자꾸 이런 식이면 저는 제가 없어요. 변호사 소개 시켜달라고 저한테 한 적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박 씨를 소개시켜 준 적 없다는 그녀는 오히려 윤지 씨에 대해 할 말이 많답니다. 걔가 항상 뭐 거짓말이나 부탁할 때만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지 뭐 실제로 맞는 말이 없어요. 무슨 부탁을? 뭐 언니가 변호사 소개시켜줬다 하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달래요.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뭐 학원 강사를 같이 했다고 하시던데. 아닌데 그냥 알바하다가 만난 건 맞는데 학원 강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바로 윤지 씨입니다. 웬 방송? 어머니, 시어머님이? 어디 뭔 방송을? 아 그거 알아. 나 그거 많이 봤어. 그건 취재를 한대. 응. 아니 혹시라도 연락 오면 모른다라고 그런 사실 없다 그러고. 그러면은 너부터 인터뷰한 거 아니야? 난 아직 안 했어. 너 아직 안 했다고 인터뷰를? 응. 그리고 나랑 연락 안 한다 그래. 스토커에게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뷰를 했던 윤지 씨. 지금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윤지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데? 남자친구 앞에서는 차마 못했다는 그 말은 뭘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뗀 윤지 씨가 박 씨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 게 있나? 점수 전화. 그래서 사실 일했던 바에서 사장님 통해서 연락처를 받았던 건데 그거를 말하려면 바에서 연락까지도 말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 곳에서 일했던 것 자체를 들키고 싶진 않았어서 박 씨를 소개해 준 게 한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가게 사장님이란 겁니다. 그런데 아 사장님은 연락처가 있어요? 있는데 그냥 잠적을 했어요. 참 공교롭습니다. 지금 그녀의 말이 의심스러운 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저도 조금 머리 복잡해가지고 우연히 예비 신부의 통화 내용에서 석연치 않는 점을 발견했다는 민수 씨. 야, 나 부탁만 하자. 이건 또 뭔데? 자꾸 의심사가지고 그냥 내가 이따 전화하면 그냥 내가 오빠 돈 언제 보내줄 수 있어요? 할 거야. 그럼 취소되는 대로 바로 보내주겠다고. 그럼 여기서 있는 사람이 왜 통화나? 아무튼 일단 이거 먼저 해야 돼서 지금 전화한다. 윤지 씨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부탁하는가 하면 최근까지 사채업자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금이 당장에 필요한 게 언제이신가요 혹시? 이번 주요. 진짜 오늘 20이 최대인 거죠? 필요하신 자금이 어떻게 되세요? 120이요. 이거 필요하신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실까요? 150이요. 이상합니다. 분명 우리와의 첫 인터뷰를 할 때 학원 일을 하고 있어서 학원이요? 네, 영어 학원이요. 그러면 월급이 어느 정도? 대략 1,500에서 2,000 정도 1,500이요? 네. 엄청난 수입. 연봉, 억대 연봉. 우린 윤지 씨가 다닌다는 학원 원장을 만나 그녀의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라고. 저기 강사 없어요. 강사를 받자. 강사. 그 학원장이라는 일은 학원이다. 또 거짓말입니다. 짧게라도 윤지 씨가 이곳에서 일한 적은 없었는데요. 우린 다시 윤지 씨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상호명사 아니었다는 건 이제 알았거든. 그러면 너는 내가 거의 1년 넘게 퇴근할 때마다 넌 데려갔던 게 그러면 학원이 아니라 어떻게든 너 믿어보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너는 뭐가 찾아와서 찾을 때마다 거짓말이 계속 나와. 다시 침묵한 윤지 씨. 민수 씨의 의구심은 더 커져만 갑니다. 연락이 갑자기 안 오네. 근데 귀신같이 너가 뭐 하고 있을 때는 나와. 그치? 박 씨의 집요한 괴롭힘이 윤지 씨가 바쁠 때면 꼭 멈춘다는 겁니다. 게다가 박 씨가 도저히 손에 넣을 수 없어 보이는 사진도 민수 씨는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얘기를 해. 네가 어디서 뭐가 거짓말인지. 그런데 어머니 통장에 큰 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걸 현금으로 뽑아줄 수 있겠냐. 그래서 현금을 빼두고 그냥 이모네 집에 그냥 제가 숨겨놨어요. 근데 엄마가 그 돈을 발견했고 이 돈을 발견했으니 가져갔고요. 엄마 믿감느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누구 돈이든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 다시 말이 바뀌었습니다. 박 씨의 협박으로 민수 씨 어머니의 돈 1억여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놨는데 그걸 친어머니가 전부 가져갔다는 겁니다. 우린 윤지 씨 어머니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돈을 1억 2천을 가져갔다고 하거든요. 나는 뭔 얘기 난 몰라요. 무슨 엄마가 1억 2천을 뭘 가져가? 그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거잖아.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내용을 모르는다고 어떻게 인정을 하냐고. 네가 나를 1억 2천을 다 줬다고? 엄마가 가져갔잖아. 내가 가져갔다고? 아, 너 진짜 왜 그러니 너? 그냥 다 솔직하게 말해주고 사실대로 인정을 해. 내가 끌어. 이번에도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뭐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제. 거짓말도 뭐 적당히 해야지. 3년을 만났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지난해 10월부터 동거를 한 뒤 2달 만에 가짜 변호사가 등장하고 1억여 원의 거금이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대체 민수 씨가 알고 있는 윤지 씨는 누굴까요? 네네. 또다시 제작진과 단 둘이 얘기 나누길 원하는 윤지 씨.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누가 물으면 무조건 그렇게 원하냐고. 이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엄마랑 만난다고 했고 노트북
좀 빌려달라고 하셔서 제거 잠깐 빌려드리겠다 했는데 거기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그때 뭐 그냥 그런 동영상 찍었던 게 있었어가지고 그때부터 돈을 요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뭐 3천만 원을 갚으래요. 왜요? 뭘 갚아? 빌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야 그 파일을 지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냥 그 돈 갚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가짜 변호사를 만들고 돈을 챙긴 게 어머니의 남자친구였던 81년생 정 씨랍니다. 그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녀의 통장 거래 내역에는 정 씨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우린 윤지 씨 어머니를 만나 딸이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A는 아세요? 제가 몇 번은 만났어요. 협박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러는 거? 왜 그러는 이유가 뭔데요? 그 사람이 내 사진이랑 동영상 같은 걸 다 갖고 있었어. 모녀는 정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인적사항 적어주신 거 있잖아요. 근데 혹시 이 010 이 번호가 맞나요? 네, 이 사람이 81년생인 것도 맞고요. 네. 저희가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안 나와요. 정 씨에 관한 인적 사항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녀는 정말 왜 이러는 걸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을 핑계로 많이 대고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또 그것이 들통나면 새로운 거짓말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패턴이 보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실제로 이제 좀 제공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생을 함께할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동거를 한 지 한 달 만에 선물처럼 아이가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이는 유산이 됐고 사랑은 끝났으며 어머니는 1억여 원을 갈취당했습니다. 괴롭죠. 이게 도대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한 건가. 결혼 생각까지 했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거짓말을 해왔으니까. 거짓말이 드러날 때마다 늘 다른 핑계를 대며 새로운 가면을 썼던 윤지 씨. 그녀에게 민수 씨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정말 한순간이라도 사랑을 하긴 했을까요? 그 답은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안 도와주고